네, 여러분들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 좀만 마지막까지 힘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행히도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외워야 될 거나 어려운 게 크게 없는 단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 설명 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 놓고 하지만 집중은 해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단원 1-2단원에서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말하기 불안이야. 일단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자, 말하기 불안이란 뭐겠어, 당연히. 뭐 말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 이게 바로 당연히 말하기 불안이겠죠.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원인.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말하기 불안의 원인 바로 발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나 꼭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지읒대. 이런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바로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부적절한 말하기 연습 방법.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이럴 때도 말하기 불안이 형성이 된다. 자,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당연히 이런 경험이 부족하면 말하기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낯선 청중과 친숙하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뭐 발표하는 장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 발표를 듣는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생판 남이다. 이런 경우에도 말하기 불안이 일어나겠죠. 자, 마지막, 자신의 말을 들은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내 발표 듣고 애들이 못했다고 뒷담 까면 어떡하지? 이런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말하기 불안이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점. 이 원인들을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처 방안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지. 자,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란 소리야. 한마디로.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드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처 방안도 달라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진다. 즉, 말하기 불안을 해결을 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대처 방안을 써야겠죠.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자, 쪽수를 말씀 안 드렸구나. 쪽수는 34페이지입니다. 쪽수는 34페이지고요. 네,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몇 페이지로 돌아가냐면 우리 23페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셨겠지만 저랑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선구라는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구 여기 한번 봅시다. 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자, 이 대화를 보면은 선구가 지금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야? 경험 부족. 우리 아까 34페이지에서 원인 구분했죠? 거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 나타나는 원인은 경험 부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현서가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해줘요? 야, 그냥 우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표해. 이게 바로 대처 방안이야. 자, 그렇게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선구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발표문을 그냥 달달 외우는 거야. 발표문을 그냥 달달 외우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선구의 준비 방법이 완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바로 말하기의 경험 부족이야. 말하기 경험 부족이야. 근데 준비 방법은 그냥 달달 외우기. 이게 원인에 맞는 대처 방법일까? 약간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선구는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요. 이제 발표 날이 다가옵니다. 자, 현서가 이제 자기는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선구가 발표를 잘 해줄 거라고 믿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선구는 어떻게 돼요?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나오죠. 말하기 불안의 원인, 바로 부담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실수하면 망한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구가 발표를 잘 해요? 아니요, 못해요. 어때? 목소리도 작고 더듬거리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역시 더듬더거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두렵기도 하고 숨도 가빠지고 그리고 역시 목소리도 작아지고 또 더듬거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임마 좀 크게 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목소리도 떨리고 역시 더듬거리고. 자, 게다가 고개를 숙이고 발표문만 들추어 보면서 청중이랑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발표가 망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1번 활동, 1번 학습 활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 우리 아까 했었죠. 일단은 부담감, 그리고 말하기 연습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어. 얘는 어떻게 준비를 했어? 그냥 달달 외웠잖아. 그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놓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냥 달달 외웠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연습 방법이었던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했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부족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지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선구에게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선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화자가 겪게 되는 심리현상이다. 뭐가? 말하기 불안이. 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불안해, 떨면 안 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일 뿐인 거야.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바로 다음 문단부터 말해주죠.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불안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즉, 너네가 이상한 게 아니란 소리야.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왜? 원인에 맞게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야.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긍정적인 자기 암시. 그리고 성공 장면을 한번 이미지 메이킹 해봐라. 또한 불안을 낮추기 위한 훈련도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사전 연습을 철저히 해서 청중이 자신 앞에 있다고 가정한다. 즉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실제 청중이 있는 것처럼 시선과 손동작, 자세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라.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내용 있습니까? 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렇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소설도 학교에서 읽어봤죠? 어떤 인물들이 나와요? 일단 불나방이 나오고, 그리고 하루살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옵니다. 자, 하루살이와 파리는 어떤 존재예요? 눈앞에 있는 먹을 거를 삶의 이유로 삼는 그런 존재고요. 하지만 불나방은 어떤 존재였어요? 불나방은 그런 눈앞에 이제 편안한 삶, 편안한 욕망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립니다. 이거 다 일일이 안 읽을 거예요. 자, 2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우화 소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징에서도 우화적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우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솝 우화 있죠. 이솝 우화의 주인공들, 인물들은 다 뭐예요? 동물들이잖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소설에 적용되면 바로 우화적 성격을 지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앞의 욕망보다 자유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즉 2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세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지. 세 캐릭터가 나온다고 그랬지. 하루살이와 파리, 그리고 불나방. 이 하루살이와 파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 현실에 안주한 사람, 그리고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하지만 불나방은 어떤 존재다? 설령 내가 곧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인물의 성격만 딱 알고 계신다면 다른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28페이지로 돌아와서 따라서 그런 불나방을 통해서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 불나방 같은 경우는 눈앞에 먹을 것, 눈앞의 욕망보다 설령 내가 곧 죽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겠다. 즉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 짧고 굵게 살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주제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우화적 구조, 두 번째 곤충의 습성에 빗대어서 인간의 삶에 교훈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불나방의 이제 습성이 뭐예요? 불만 보면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뭐 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다음 이제 하루만 살고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살이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 내일 죽으니까 먹을 거나 실컷 먹고 죽자. 즉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등장인물들. 그쵸?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하는 소리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올바른 삶의 태도는 불나방과 같은 태도인가요? 아니면 하루살이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올바른 태도인가요? 아니면 파리처럼 눈앞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인가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자신이 특정 인물, 특정 캐릭터에 공감을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게 역시 중요하게 되겠다. 아시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죠. 해석은 자유지만 하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가 맞고 틀리냐 이건 없지만 거기에 적합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3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여기서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여기서도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뭐 말하기 불안에 대한 다양한 원인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발표에 대한 대처 방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말하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자, 일단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실제 청중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보자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연습해본다. 자, 그리고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발표 내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요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한다. 왜? 실제 발표 상황에서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없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최대한 멈추지 않고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쉽죠? 시선, 표정, 손짓, 몸짓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보자 라는 점.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3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발표를 할 때 불안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발표를 들어야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별 내용 없습니다. 한번 짚어드리자면, 자, 여기 2번. 일반적으로 낯설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청중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말하기 불안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발표를 들어야 되는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어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더 자신감이 생기겠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겠지. 아시겠죠? 즉,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다? 말하기랜다. 발표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즉, 영혼을 담아서 반응을 해주란 소리야.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야 말하는 사람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1-2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내드릴 테니까 꼭 풀어와 주셔야 됩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만 골라서 저에게 가져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